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오늘이 뒤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덥네요. 여러분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건강하게 이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벌써 여름 거의 이렇게 초반 넘어섰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말씀을 두 군데에서 보고 여러분과 같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잠언 24장 12절 상반에 나온 얘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용이 아니고 학생용 교재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5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잠언 16장 3절 23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네, 저희가 이 리투데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좋은 메시지를 성경으로부터 따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다. None of my business.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 위에 바로 47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I stay focused on the mission. 나는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교회에서 선교회를 하는데 제 같은 나이 또래에 한 분하고 제가 비교적 좀 키가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행사를 하고 고등부 교사로 또 다른 선교회 그 섬기는 일로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아서 끝까지 그 책상 정리도 하고 모든 정리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이 모 씨고 허 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같은 당회 장로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 각인된 그 모습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다. 끝까지 그 미션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1페이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진정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바로 진정성이 없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밖으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 같으나 내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집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미 짐작을 하시지만 두 가지잖아요. 책임감과 그리고 소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책임감과 소통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언제나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좋은 리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통. 언제나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 소통을 잘하려면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통할 때 제가 이제 휴먼 리소시스 쪽에서 이렇게 근무도 해봤고 이렇게 배웠던 바는
이제 A라는 말을 했는데 B에게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A를 얘기했는데 B에게 A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A라고 전달돼야 되는 거죠. A를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B라고 전달됐다. 그거는 소통이 너무 안 된 거죠. 또 A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small a로 아주 중요하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너무 축소하고 본질을 좀 흐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A가 다른 사람에게 A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배우고 그렇게 동의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실 분, 모의 수업을 진행하실 분은 두 분인데요. 김민섭 목사님, 국제문화예술기구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안경환 권사님은 소통, 김민섭 목사님은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 안경환 권사님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시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또 수석 교사로서 섬기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할렐루야교회 권사님으로 성실하게 우리 교육부서에서 섬겨오신 분입니다. 아마 두 분 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훌륭한 소통을 감당하실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김민섭 목사님의 강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을 전합니다. 김민섭 목사입니다. 우리 퍼포튼 인도의 한국연합에서는 지금 공동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국제문화예술기구와 또 그 외에 이제 교육과 문화 선교를 이렇게 해온 목사인데 오늘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리더 아카데미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팬데믹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것, 이미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그런 한 해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진행은 여기 제 얼굴 나올 수가 있나요? 저한테 안 나오는데.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존 맥스웰의 그 책임감에 대해서 responsibility 이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수하는 방법 이런 걸 같이 함께 연구할 텐데요. 우선 전체 진행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전단원, 여러분들이 전단원이 아직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은 전단원에 대한 과목은 제목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s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 과목에 대한 핵심 질문을 하면서 약간의 복습 과정에 그런 수업이 잠깐 있어요. 그런 과정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단원의 주제인 책임감, 리더십의 자질에 있어서 이 책임감에 대해서 핵심 질문과 또 어떤 것이 책임감이 것인가,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상고하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된 성경 탐구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탐구로 하고 성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책임감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실천 연습 시간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타 활동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처음 만나게 되면 먼저 환영 인사를 해야 되겠죠. 학생들과의 환영 인사를 나눈 뒤에 이 앞 단어인 11단원에 대한 핵심 질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관계에 대한 주제에 대한 과목인데 거기에 대한 핵심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관계, 리더들, 지도자들, 리더들은 왜 이 관계라는 것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랑.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리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왜 리더가 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할까요? 네.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삶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투자하고 또 그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다음에 사랑과 섬김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섬기는 자세. 좋은 리더들이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두 번째로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 책임감은 뭘까요? 여러분은 책임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죠.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걸 이해하고 더 심층 탐구해서 그거를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단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다 했죠. 제가 이제 저희의 그 강의 들어 나가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PPT를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책임감이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여러분 책임감 여러분들 책임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가로 넣게 나와 있는데 땡땡을 하고 땡땡한 것을 지키는 능력. 뭘까요? 약속이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책임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의무, 이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반대는 뭡니까? 무책임이죠. 오늘은 책임감 있는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의무를 아주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면서 자, 리더들과 책임감의 관계는 어떨까요? 리더십을 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책임감이 나와야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자,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우리는 무심코 무시하고 또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책임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 책임감 있는 일을 시행하고 그 임무와 의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 학생들 교재에 보면은 네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 가지. 자, 그 네 가지 질문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또 존 맥스웰이 얘기한 네 가지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처음 약속했던 걸 지킨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면서 그 주변에 또 아니면 그분들의 친족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훌륭한 선진 분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리더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말보다는 실천,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맞는 책임도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여러분들의 저기 보면은 여러분이 더 좋은 그 리더로 성장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하던 일 중에 더 많은 부분을 그 팀 내에 능력 있는 팀원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죠. 위임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가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건 책임감입니다. 팀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또 리더에게 있는 거죠. 좋은 리더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리더들을 양육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이 책임감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심어주고 책임감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이걸 많이 가르쳐주고 인지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또 팀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맡은 일에 대한 보통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는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이기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다 숨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리더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 바로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래서 어떤 상황이 관계없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책임감이 투철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또 여기 이제 학생들 그 학생용 교재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이런 말이 있죠. 팀의 과업 성공 또는 혹은 실패에 대한 보상과 처벌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누가 받아야 할까요? 리더일까요? 팀일까요? 리더죠.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성량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려면은 맡은 책임도 커가고 책임감도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그 모든 팀원들, 단체들, 그러한 조직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존 맥스웰이 책임을 지는 그 성향에 따라서 리더를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종류의 리더 유형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포기형이 있습니다. 포기형. 자, 쉽게 포기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포기는 언제 합니까? 김장 때 하나요? 김장 때 배추 포기시듯이? 아니죠. 이를 쉽게 포기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포기형도 있고 두 번째로는 회피형이 있죠. 회피형.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그런 이유, 그런 핑계를 많이 열골해요. 그래서 그 일을 회피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세 번째로는 또 차일피형.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너무 지체된 후에야 그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핑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력 질주형입니다. 이건 어떠한 임무와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바로 행동에 나서는 거죠. 바로 행동에 나서서 그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 이 전력 질주형 리더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팀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결단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누가 대표적인 최고의 리더의 표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리더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한번 질문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자, 모두 전력질주형이죠? 묵묵부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럼 포기형입니까? 아마 웃을 거예요. 회평입니까? 아무튼 모두 이 전력질주형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맥스웰이 얘기한 네 가지의 질주형, 전력 질주형까지 유형을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제 성경 탐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탐구. 자, 학생용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야. 정말 나옵니다. 그건 이제 큰 소리 읽게 되는데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주문을 해요. 예수님이 받은 혐오에 대해서는 밑줄을 치시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네모를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 대한 서로 느낀 점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잘 한번 쭉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오. 이건 마가복음 15장과 또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성경 탐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며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또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빌라도가 판결을 하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면서 저마다 인사하였습니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형제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쥐에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달리는 죄수 가운데 하나는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똑같은 조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록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리얼하게 이제 낭독을 같이 하면은 아마 더 실감나고 예수님과 또 로마 병전들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느낌이 와 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읽고 이제 묵상 질문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46페이지에 가면은 심층 탐구의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우리는 책임감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께 죄를 물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병사들의 조롱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곁에 있던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던 책임감이 죽음 앞에서까지도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책임감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약속을 한 다음 그 약속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내신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 이것이 다른 사람 대신 죽는 거라면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 대신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는 그 책임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책임감 있는 삶이죠. 그래서 그룹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자, 이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이 힘, 완수할 수 있는 힘,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완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그 죽음보다 큰 친구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책임감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맡기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에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했을 때 책임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자신이 내려놓는 그러한 삶. 자, 이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더 얘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민수기 1장 53절에도 보면은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 11장 14절에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토록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호수아 2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심층 있게 여러 가지로 탐구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기타 활동에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실천 연습에 들어갑니다. 실천 연습에 자, 잠언 24장 12절 아까 공독해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잠언 말씀 학생들과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 주간 이 잠언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서 낭독하고 암송을 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24장 자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려다. 네.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 영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력 철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암송을 하면서 실천하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천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한 주 내내 그 수업을 복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나중에 이제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활동에 가서는 학생들이 더 큰 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본이 되어주는 책임감이 있는 엄청난 책임감을 보여준 그러한 좋은 인물들에게 있으면 그분들에게 한번 엽서를 쓰는 시간도 가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에게 우리 땅을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그 땅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략을 당했을 때도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신 증조 할아버지. 네. 그분에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편지에 쓰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활동은 여러분들께서 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예를 제가 한두 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은 4년이지만은 교사는 평생 지키다 하면서 토요일날까지 출장 갔다 오면 토요일날 꼭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 사역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책임감에 투철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38년 필라델피아의 아주 그 시골에서 태어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양복점 매점에서 백화점의 큰 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존 워너메이커. 그분의 삶도 굉장히 책임감 있고 본인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도 주일이면은 백화점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다 닫고 백화점 직원들에게 절대 한 4가지를 또 알려줬어요.
백화점 직원들에게. 근데 주일날 백화점 그 직원들이 그 메이커에게, 존오너 메이커에게, 주일날 문 닫으면은 매상이 오르지 않는데 평일보다 매상이 더 많이 주일날 올라가는데 어떻게 문을 닫으면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이 세상 재물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게시판에다가 4가지 각게 쓴 말이 인상적인데, 첫 번째는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십시오. 출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배우는 시간을 가져. 세 번째로는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 헌금을 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로는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킨 그러한 존 오너 메이커입니다. 근데 그는 또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해가지고 임명했을 때도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면 수락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는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얘기 물어요. 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오너 메이커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지만 꼭 가서 주일을 지켰던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이었고 책임감에 투철한 그러한 좋은 본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 3분 남았지만은 맨 마지막에 현재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서로 토론하면서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으로 살 수 없게 방해하는 사람, 또 방해하는 일들은 지금 누구일까요? 지금 무엇일까요? 이런 걸 함께 이 리더십 훈련을 위한 노력을 좀 결단하기 위해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물리치고 정말 이 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책임감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요? 한 얘기를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결단을 하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딱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리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감이 강해져야, 책임감이 투철해져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책임감이 강한 우리 다음 세대들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차트에 보면 오늘 제가 13과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수업 준비로 해서 첫 번째로 넣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교회에서 주일날 하기로는 많은 분량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자훈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시간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정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에서 주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통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주로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종일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강의를 수업 주로 위로하면 엎드려서 합니다. 그래서 장황한 설명이나 뭐 설교식, 주입식 방법으로 하면은 아이들한테는 이 방법이, 수업 방법이 굉장히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의 토론 그런 시간을 줘서 강의는 최소한으로 60분 이상 수업을 하더라도 20분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의 토론 활동을 할 때도 주제가 거기에서 정선한 주제를 2개 내지 3개 정도로 적절하게 제일 함축적으로 제시를 해서 토의 토론 활동을 하고, 너무 많으면은 시간이 또 지체게 되고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흐려지니까. 그리고 쉽고 토의 토론 활동 내용을 주제를 정할 때는 쉽고 구체적인 그런 핵심 질문으로 추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개입하는 것은 적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다가 들어도 선생님들이 메모해서 나중에 부연 설명이나 피드백 할 때 그걸 참고로 하시지, 아이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옆에서 개입을 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 자율성을 부여하셔야 되고, 질문을 하고 토의 토론 이런 핵심 내용을 아이들한테 주제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열린 질문으로 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답이 혹시라도 조금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도 교사가 그 아이들 답한 걸 가지고 다시 돌려짓기로 해서 조금 더 보충 설문으로 해서 조금 더 정답을 가깝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사고력이 승진되고 다양한 사고력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답을 절대로 먼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질문은 설명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협동학습 예를 들었는데, 모둠은 그러니까 그룹을, 소배를 얘기합니다. 모둠 활동이라 하는데 학교에서는 4명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얘기도 잘하고 지도력이 있는 애들이 이 역할을 하고, 기록이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이들이 말이 없고 발표하는 걸 좀 싫어하는 애, 성향상 그런 애들은 적도록 하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봉사심이 강하고 아이들이 좀 활발한 아이들은 일어나서 뭐 포스트잇도 가져오고 선생님이 주는 거 자료도 가져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섬김이로 하는 게 좋고, 4명 중에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돼서 아이들이 좀 부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조별 활동 시간을 10분이다 그러면 1인당 2분씩 토론 시간을 주면은 뭐 카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타이머를 보통 줍니다. 조별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타이머를 가지고 누르면은 띵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시간이 다 됐구나, 안 그러면 내가 오버됐구나, 그걸 확인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이 조별 활동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는 반드시 존칭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 어떻지 뭐 이런,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존칭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듣기. 아이들하고 그 토론 활동할 때 이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비록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니요,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기술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듣고 경청하고 하는 그런 그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아이들이 좀 의견이 다르면 또 다툴 수도 있거든요. 절대 토론 활동할 때는 갈등 해결, 다투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리더나 또는 이제 서로가 각자 그런 부분에서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셔서 갈등 해결 지도나 그다음에 말하기 훈련도 좀 평소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수업이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장로님? 제일 안 좋은 수업이 요 밑에 이거를, 제일 안 좋은 수업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조금 더. 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아무도 묻지 않는, 예, 아니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예. 아무도 묻지 않는 교실이 뭐냐? 그때 그 오바마가 아마 G21인가 와서 그때 우리나라 기자한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죠. 아이들이 질문할 수가, 질문하는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예전에는 강의식만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교실에서 F입니다. 제일 나쁜 겁니다. 교사가 묻고 교사가 답한다. 애들이 대답 빨리 안 한다고 선생님이 답답해서 그냥 묻고 본인이 답해버리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나쁜 것. 그 다음에 교사가 묻고 계속 올라가네요. 교사가 묻고 학생이 답하는 게 중간이죠. 그 다음에 학생이 묻고 교사가 답한다. 이게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학생이 묻고 학생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왜 발문이 문제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썼는 칠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잘못 들었네요. 이 수업을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학습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할 때도 질문을 할 때 그 주제를, 발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질문이 사실은 차원의 알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위대한 사도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을 입으로 그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제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때 답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다 내려졌는데요. 다 내려졌어요? 예. 예, 예. 그 다음, 다음 이제 수업 들어가면 두 번째 수업 준비는 그 수업을, 예를 들면 60분 수업인지 저는 여기서 60분 수업으로 설계를 했는데 60분 수업인지 45분 수업인지 또는 뭐 50분 수업인지에 따라서 거기 시간 배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먼저 배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습 목표나 수업수로 흐름 설계를 하고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애들한테 처음 이제 만났을 때는 뭐 일상에 즐거웠더니 오늘 좋았던 일이 뭐가 있었냐, 보람 있었던 일이 뭐 있었느냐, 오늘 뭐 책임감 있게 지난주 했는데 책임감 있게 해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잘 시행됐던 것 같으냐 이런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상을 통해서 한번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수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은 참고하시면 알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수업에 본시에 들어가면 소통인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학습, 단원 학습을 이제 복습하는 게 책임감이죠. 거기에서 그 핵심 질문이 나오니까 지난번에 했던 핵심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반드시 암송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애들을 자랄 때 성경 암송한 거는 평생을 가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남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암송에서 느낀 책임감을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번 실천해 본 게 있는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물어보실 때 조금 한번 앞에 조금 내가 부총 설명을 조금 더 하면요. 여기 제가 그 책임감에 대해서 12분을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먼저 전시학습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러면은 뭐 지난번에 배운 거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한두 명들 없으면은 이제 나중에 토론해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책임을 다해서 노력한 일들을 애들하고 실제 배운 것들을 삶에서 같이 체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명씩 그룹 토론을 해서 토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미리 처음에 애초에 이제 배정이 돼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 토론 그 활동 그 부여를 해주고 그 중에 토론하고 나서 희망자를 한 2명 정도 발표를 하든지 해서 발표를 하고 만일 없으면 리더를 시키면 됩니다. 리더가 발표를 잘하기 때문에 그 리더를 한 2명 정도 다른 조, 이조 각조 그렇게 해서 각 조에서 활동할 때는 조원들이 한 2분 정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발표까지 10분으로 그렇게 해서
총 선생님이 얘기하고 진행하는 그 2분, 그래서 12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오늘은 이제 소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단어 넘어가면 그 소통은 우리 단원 그 교과서, 우리 책자에 보면은 이 책자가 굉장히 말이 조금 안에 들어있는 말이 조금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확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의사소통이 뭐냐라고 보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감정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언어나 또는 문자나 도형이나 요즘 카톡 할 때 보면 크크크 뭐 도형 같은 거 보면은 뭐 유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기호도 다 의사소통을 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모티로 가지고도 소통을 하죠. 그래서 뭐 웃는 표정이나 웃는 표정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 것을 잘 알죠. 왜냐하면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단톡방에서 딸을 당하는 그 반단톡방에서 딸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소통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그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를 들고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실생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통에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뭐고 뭐가 개선이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전략을 우리가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먼저 의사소통의 의미를 찾아서 써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했고 수업 목표는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아까 학습 목표 요걸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이 오늘 뭐 배울 게 뭔지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입으로 먼저 내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차트로. 48페이지에 보면은 문항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6개 문항이 나오는데 저는 문항을 4번, 5번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먼저 알아야 될 내용 같아서 이렇게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리더 자질 중에서 특히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좀 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얘기를 한 뒤에 그 아이들한테 그 밑에 조금 내려주시면 요거 밑에 끝까지 갔나요? 예. 보면 아이들이 그냥 이거는 뭐 물어도 됩니다. 물어도 되고 그리고 모르면은 뭐 선생님이 이거는 다른 아이들한테 또 한 번 더 질문을 다시 돌려주기로 해서 물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조금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거기에 선생님이 조금 맞아요.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학생이 본인이 한 얘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해서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면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요.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별 토론을 하는데 아까 이거 4번, 5번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토론을 시키는 건데 개별 발표 시간은 이제 2분 정도 각각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간을 정해주어서 보통 시간이 발표 시간이 10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만일 부족하면 남으면 쌤들이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좀 남는다 이러면은 부족하다 그러면 짝 토론으로 해서 두 사람끼리만 토론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냥 붙이게 해도 됩니다. 발표할 시간이 적으면.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옆에 어깨 짝하고도 얘기해보고 마주보고 얼굴 짝하고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쪽 이쪽 저쪽 저쪽 4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를 뭐 기록이가 적어도 되고 안 그러면 각자 자기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자기가 발표하고 그거를 그냥 포스트잇에 붙이면 됩니다. 모든 생각을
생각을 붙여서 그 진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발표할 때 전체로 같이 발표를 해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하겠다 싶으면 그때그때 굉장히 선생님들이 조절을 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시켜도 되고 옆에 어깨짝만 시켜도 되고 얼굴짝까지 같이 해서 그러면 얼굴짝, 옆에 짝, 얼굴짝 하면 이미 3명을 알죠. 그럼 오른쪽 옆에 짝, 왼쪽 옆에 짝 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포스트잇에 붙이면은 나중에 발표하기도 좋습니다. 발표하기를 꺼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이면 좋고요. 만일 기록이가 기록을 잘하고 요약을 잘하고 이런 아이들 같으면은 그 기록이가 적은 걸 가지고 진행하는 그 이금희가 발표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은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내용은 전체 학생이 이제 여기에 왜냐하면은 3가지 방법이 이 교과서에 우리 선생님 이 리더 투데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명확한 의사 표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아이들이 조용한 가운데도 화이트보드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적으면 좋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미리 적어놓지 말고. 그러면은 공감대 형성, 명확한 의사 표현, 참여 유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적으면 아이들이 쳐다봅니다. 그 조용한 시간 동안. 그럴 때에 적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읽고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저학년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신이 말로 쉽게 정리해주면 되고요. 고학년이면 정리 안 해줘도 됩니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말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말 자꾸 하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선생님이 설명이 길어지면요. 아이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에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잘 안 되고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학생이 대답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교사가 부족하면 되돌리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라고 제가 예시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조금 더 밑을 내려갈까요?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감대 형성은 뭐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제가 피드백을 해서 다시 되돌리기로 정리해 주란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차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교재 1번에서 3번하고 6번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뭔지를 알았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떤 게 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건 총 질문 이제 활동이 10분으로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각자가 포스트잇에 적게 합니다. 토론할 필요 없고요. 질문을 여기다 선생님이 띄워놓고 그거를 아이들이 1번에 대한 답을 적고 그걸 1번에 대한 답은 빨간색 포스트잇 2번에 대한 답은 노란색 포스트잇 3번에 대한 답은 파란색 포스트잇 이제 6번에 대한 답은 뭐 연두색 포스트잇 색깔별로 포스트잇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각자 적게 합니다. 적게 해서 그 빨간색은 1번 답이잖아요. 그거는 1번끼리 쫙 나중에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은 2번 색깔끼리 딱 붙이고요. 앞에 전지를 해놓고 쫙 붙이면 아이들이 생각을 다양하게 굉장히 알 수 있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는 아이들이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이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듣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답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답을 했구나. 저 친구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누군지 모르지만 그 포스트잇에 붙이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좀 더 생각을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1번에서 3번은 포스트잇에 적어도 되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토의 토론 활동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적으면은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서 곧바로 앞으로 그 유목화 시킨다는 것은 같은 색깔끼리 같이 번호끼리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토의 토론 활동으로 하고 6번은 뭐 내용을 다시 써가지고 붙여도 되고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1번에서 6번 그 네 문항을 다 포스트잇에 써서 각자 다 붙여서 앞에다가 전제에다가 각자 붙여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토의 토론을 하고 붙이면 정선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붙이면은 그거를 선생님이 보고는 비슷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아이들이 생각이 어떤지 아이들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한번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그쪽으로 붙이고 요거는 또 다음 내용, 다른 내용은 이쪽으로 붙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기가. 그래서 그거는 뭐 1번에서 2번까지 토의 토론을 하든지 3번하고 6번은 포스트잇에 적어내든지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시간 배정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 안 그러면 애들 활동이 자율로 잘 된다 그러면 토의 토론으로 많이 가고 애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내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앞에서 조금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내용끼리.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비슷한 생각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른 아이들이 생각은 또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정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나누기인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많이 제시한 세 가지는 무엇이지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하고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키웠는지 쭉 얘기를 서로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제시한 세 가지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으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시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아이들이 한 답변에 대한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물어봐도 됩니다. 이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럼 자기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을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을 이제 전체 학생 보고 물어도 개중에 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너무 밑에 내려갔나요? 조금 더 내릴 수는 없나요? 여러분이 제시한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좀 전에 그 아이들이 한 얘기를 전체가 두 번째가 그러면은 전체 학생이 이거는 답을 해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이제 수업을 쭉 해보면 답을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이제 하고 손을 잘 들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애들한테 그런 애들을 이제 수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면은 누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이렇게 지시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시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지금 13회차까지 했기 때문에 누가 발표를 잘하고 누가 이렇게 활달하게 발표하는 걸 좋아하고 손들기를 좋아한다. 보통 선생님이 이제 대강 알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도 좋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이유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A라는 학생은 이렇게 답했는데 또 다른 학생은 B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한 두세 명한테 골고루 물어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맨 앞에 나왔던 거,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 단어를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요 안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제 우리가 배워봤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앞에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만일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예를 들면은 이것도 보상도 너무 자소하면 아이들한테 좀 뭐랄까요? 그 보상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한 번씩 하면은 참 좋습니다. 저는 옛날 수업할 때 번개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제일 그 번개라는 걸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답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틀렸던 맞았던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에게 그거를 번개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발표를 체크를 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10번 이상이 된다 하면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뭐 포스트잇을 선물하기도 하고 무슨 또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그건 보상을 해주는 경우죠. 이제 수업 활동인데 그 나중에 이제 참여도에도 넣습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쓸 때 발표를 잘하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생기부에 아이들이 들어갈 때 그런 내용의 발표를 잘하고 활달하고 뭐 그런 내용을 들어가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보상을 조금 해주시면 그거는 뭐 선생님 나름으로 어떤 보상이든 해주시면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고 다음에 이제 할 수 있고 또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에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면 성경 탐구인데 페이지 49에서 50페이지가 성경 읽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내용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를 시간을 조금 쉬는 타임도 한 5분 정도 주면서 읽어봐라 해도 되고요. 방법입니다. 수업 방법. 시간을 주면서 이제 계속 탐구 활동을 애들 토의 토론 활동하고 해왔으니까 애들한테 휴식 시간을 한 5분이나 주면서 10분은 너무 길고요. 한 5분 정도 주면서 그 사이에 시간 되는 사람은 읽어도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이거를 같이 읽어도 됩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서로 맞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소리내서 읽어보라 그러면은 저들끼리 막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기가 지겨우니까. 그냥 일단 막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막 읽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남자가 요청한 것에 밑줄을 쳐라.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죄를 묻는 유대교에 대해 베드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밑줄을 쳐라. 그렇게 밑줄 치라고 세 가지 제시를 하고는 읽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읽었죠. 읽었으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3분 내에 읽어라 이러면 아이들이 뭐 빨리 읽으면서 줄을 꺼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번개 게임으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빨리 읽거든요. 자, 그러면은 걷지 못하는 남자 요청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이제 이 교재의 질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남자 요청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대응한 이유를 본문 성경을 읽고 대답을 한번 해보라. 왜 걷지 못하는 남자는 사실은 낫기를 돈을 받기를 바랬죠. 구걸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치유를 해서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읽고 그걸 답을 한번 해보라 하면 아이들이 각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뭐 틀린 얘기, 뭐 약간 좀 틀린 얘기보다는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런 생각도 했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 사람. 이래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한 2~3명을 차례로 이렇게 그 게임에 참가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생각할 때 정답이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라고 먼저 선생님이 맞다 안 맞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하면 애들이 예 이럴 거예요. 정답이 가까우면. 그러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랬죠라고 한 번 더 그 아이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해 주면 이제 끝납니다. 다음 16번 갑니다. 심청 당구가 이제 함께 읽기가 있는데 이게 그 현명한 리더는 이게 선생님의 심층 탐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여기에 옮겼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아이들이 글이 작아서 이게 실제로 띄워주고 읽으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프린트를 하나 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은 이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함께 읽기가 시간이 되면 읽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좀 지겨워 여기고 글자체가 너무 작다 싶으면 선생님이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해줘도 되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함께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어서 다음 또 내용이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18번 가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심층탐구 질문이 이쪽으로 읽은 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만 말했더 말한 결단한 것일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심층탐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15분 정도를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으면은 적는 시간을 읽고 이제 읽었으니까 적는 시간을 한 3~4분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 어깨짝, 얼굴짝 이거는 이제 아까 시간 따라서 정하는 건 다르다 그랬죠. 전체를 시간 남으면 다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옆에 뭐 어깨짝만 하든지 얼굴짝만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기록이가 한 걸 가지고 한 2명 정도 발표를 해보게 하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문항의 답은 아직 넘어가지 말고요. 예, 첫 번째 문항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정답인데 그거는 뭐 제가 한번 그냥 적어놔 봤고 뭐 다르게 나와도 애들한테 조금 더 부연해서 정답에 가깝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설명을 못해서. 두 번째 문항의 답은 학생들이 당하기가 많이 재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뭐 맞을 수도 있죠. 아이들이 각기 다르지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아마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틀린 게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문항도 학생들은 다양한 말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전뱅이의 내면의 소리를 그 어려움을 알고 이제 치유를 해줬다.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으니까 사실 피를 먹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치유해줬을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유대회의 앞에서 담대함은 어떻게 해서 담대함이 생겼을까? 두려움 없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한 거죠. 두려움 없이 진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진정한 리더의 이제 자질 중에서 우리가 그 내면의 소리와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그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소통이 되잖아요.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만 잘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잘하고 그 사람 어려움을 알고 말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그거는 충분한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에 서든지 내가 정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진실된 소통이 있어야 사실 진정한 리더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세 개의 문항들이.
아이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답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답을 더 잘 알아요. 자, 이제 그다음에 결단은 이제 각자 다음 넘어가시면 한 5분 정도로 제가 잡았는데 시간을 자신의 소통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자신한테 오늘부터 내가 뭐가 더 개선이 필요할까? 앞에 이제 그 소통에서 명확성, 속도, 상호작용, 진정성이 교사 지침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뭐 저학년 같으면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상대방도 잘 알아듣고 소통이 된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너무 빨라도 사실은 소통하기가 좀 어렵다.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빨라서 놓치기 쉽다. 상호작용을 아까 얘기했죠. 서로가 공감하고 또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데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의 몫이죠. 각자에게 뭐가 필요할 것인지. 그래서 밑에 조금 내려주실까요? 설명을. 장로님. 각자 이제 작성하게 해서 교사는 의사소통 방법에서 제시한 4개 방법을 가지고 보충 설명에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한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지, 안 그러면 내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지 어떤지 본인이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적어오라고 과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은 꼭 반드시 암송을 해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이게 오늘 소통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 말이죠. 자신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해서 개선 방법을 적은 것을 한 주 동안에 한번 실천해 와서 다음번에 어떤 게 잘 되고 잘 되지 않은 것이 뭐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좀 다음에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표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다음 단원에는 리더 키우기 14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다. 그렇게 해서 학생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4분 오버됐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에 주제에 맞게 소통 방법을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성경 구절이 여기 49페이지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이야기가 네. 지금 그 내용상 지금 이 주제와 관련을 좀 연결시키는데 조금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네. 성경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이거를 이 과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실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줄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예.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감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의사소통에서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거리는 그 밑에 이제 그 안전뱅이 그분은 그걸 다 우리를 이제 돈을 이제 원했잖아요. 동양을 하기를 원해서 이제 구걸을 했는데 응가 그는 내게 없는데 4개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정한 이 그림뱅이의 사실은 꿈도 못 꾸는 기적이지만은 진정한 그림뱅이의 그 아픔이나 고통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베드로는 알은 거죠.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 치유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대한 더 큰 긍휼과 공감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해줘서 그분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평생의 그 고통을 베드로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던 거죠. 그 공감입니다.
그 진정성이고. 그래서 그게 리더로서의 자질 중에서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즘도 정치인들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공감 안 하고 말 잘하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환 권사님이 현장에서 얻으신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학생들하고 소통하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좀 관리가 필요해서 20분 동안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내가 8조면 회의실 8로 들어가시고 1조면 회의실 1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을 전체가 함께 이렇게 한 분씩 짧지만 얘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좋은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그러나 20분 동안 서로 나누신 뒤에 한 분이 한 1, 2분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데 시간이 오늘 좀 짧았죠? 한 2분, 3분 뭐 계신 분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충분하게 나누셨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1조부터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조는 또 강사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도 아주 우리 참여 멤버들이 잘해 주셔서 근데 내용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하다가 지금 아주 밀려 나와 버렸는데 우리 이 모든 거를 잘 정리하시는 곽기옥 목사님께서 부조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멋지게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네, 곽기웅 목사입니다. 저희 1조에서 책임감과 소통 이 두 가지 주제를 따라서 각각 참여하신 분들이 나누신 내용들 공유하겠습니다. 번째, 책임감에서 약속을 지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 고통을 견디는 것에 공감을 했고요. 또 소통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약속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하셨고요. 소통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구성원들이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책임감에 강의하실 때 성경 읽기를 아주 기억에 잘 남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특별히 소통 정의에서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자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와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나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책임감의 좋은 사례를 많이 들려주셔서 우리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고 나누었고요. 소통에서는 비경쟁 토론이나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그런 자질, 또 스킬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책임감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오해함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1조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발표도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조입니다. 2조는 우리 조원님들께서 또 저를 밀어주셔서 저한테 발표해보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도 책임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을 때, 진정한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에 또 공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통 부분에서, 안 권사님 그 강의해 주셨을 때, 교사의 역할에서 교사가 주입직으로 강의하고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서로서로 역할들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 소통 그런 것도 참 좋은 또 교육에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계신 분의 경험을 통한 좋은 가르침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소통에서는 정말 이 공감이라는 단어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에 대한 교훈을 나눠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신 그 책임감 또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초와 또 고통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신 그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이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함께 이 예수님의 책임감에 대해서 저희가 조원들이 같이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걸 나누고 이제 또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원들의 한 주간의 이야기도 좀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은 오늘부터 이제 40일 그 기도학교를 새벽 기도학교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면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리드투데이를 통하여서 줌을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40일 기도학교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해보셨는데 이 성도들의 동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리드투데이가 교회 사역에도 또 좋은 열매가 되셨다고 많이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도 우리 리드투데이의 줌 수업을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선교에서 그 태국의 학생들을 줌으로 초대해서 한국어 기초 수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호스트가 되셔가지고 지금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만 또 잘 하고 계셔서 리드투데이가 우리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조원들 본인들의 사역에도 큰 열매가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시다는 좋은 나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깊이 나누는 시간 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조 부탁드립니다. 백현봉 네, 교수님. 네,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유를 눌러야 되나요? 지금 제대로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장님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합니다. responsibility, 책임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책임감, 포기형, 회피형, 차일피일형, 전력 질주형에다가 플러스 2가지를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잠수형, 그냥 잠수 타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는 회피형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상은 팀원들에게 돌리고 책임은 리더가 지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향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상은 본인이 리더가 같고 책임을 리더에게 이렇게 전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몽골에서 말이 빠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빠졌을 때 우리는 내가 뭐를 막 하려고 할 텐데 그 동그랗게 말을
이렇게 막 그 달리게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빠진 발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이 또 태권도장을 하시는데 그 태권도 도복이 없어져서 무료로 새 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분이 내 도복을 이렇게 버렸다고 오해를 해서 지금까지 삐져계신다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잘못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복이 너무 더러워서 처제가 빨았는데 당장 도복이 없으니까 도복을 새 것으로 무료로 드렸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분이 자기 도복을 버렸다고 좀 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아프리칸, 특히 나이지리안 사역을 하는데요. 그들이 한국에 살면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정서를 좀 배우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프리칸 문화, 아프리칸 정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오히려 마음을 바꿔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알고 나서는 제가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명자 권사인데요. 오늘 저희 조회는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말주변 없는 제가 이렇게 또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눈 것에서 책임감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말하거나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책임감을 가진 리더는 팀과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많은 모욕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상에서도 돌아가시면서도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책임감을 보면서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는 소통은 그 리더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팀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걸 저희들이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그 공감대 형성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자들은 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모르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걸 같이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눔이셨군요. 네, 5조 부탁드립니다. 안경환 권사님 조, 강사가 계신 조 같습니다. 어느 분이 발표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강과 소통에 대해서 목사님 안경환 권고요. 너무나 잘 또 현장도 잘
분야에서 감사이 많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그 앞에 대해서 좀 남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게는 한 주에 이제 2번 또 1번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1강부터 15강까지 있는 요 강의들을 좀 이렇게 일정이 촉박하고 좀 바쁘시고 그러더라도 좀 더 그 전문가이신 분들의 그런 좋은 시범 강의를 계속 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종강이 되어지는데 그 종강 이후에 어떻게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현장이나 또 여러 실무 차원에서 리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고 있고 또 적용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질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인 좀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런 좋은 교재와 또 좋은 이제 강의가 접목된 프로그램을 또 지속화하고 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의 이후에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학습 목표 비전이 더 정말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배움을 더 해나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내까지 발전시켜 주신 아이디어를 참 감사드립니다. 네, 6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6조는 저하고 문홍량 선교사님 2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견 일치가 아주 잘 돼가지고 재밌게 얘기했는데 아마 나중에 따로 만나서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을 정도로 깊어졌어요. 먼저 예수님의 책임감 그 교재에 있는 질문 그대로 죄를 물을 때 침묵을 하셨던 거라든지 병사들의 조롱을 인내하신 거, 십자가 상에서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한데 합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분은 처음부터 책임지기로 결정하신 분이고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에서 시간을 더 많이 재밌게 보냈는데요. 안경환 권사님식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이거는 오늘은 주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그 원리와 함께 기술을 배웠는데 이 의사소통 능력은 선생님이 교실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공히 발휘되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저하고 문홍량 선교사님은 둘 다 경영과 사회 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경영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비전을 회사는 왜 존재하고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가를 정함에 있어서 안경환 권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 사원들이 그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저희는 신공장의 비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장과 공장장의 비전이 아니라 사원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든 비전은 우리가 이 경영자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비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몇 배의 파워가 붙는 것은 그 비전은 웃사람이 던져준 비전이 아니고 모두의 비전이고
모두가 가고 싶은 비전이고 하기로 결정을 한 비전이고 그 다음에 전개될 그 방법과 행동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게 되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근무제도라든지 학습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급여 구생복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그 위험천만하게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해 보라고 합니까? 그러나 제안하라고 그랬거든요. 성숙한 근로자들은 회사를 망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자신감과 신뢰를 주고 의사소통을 했을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결과 회사는 최고로 성장을 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됐다. 그래서 안경환 이 권사님식 참여적 수업은 참여적 경영하고도 일치하며 이것은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최고의 입증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현장에까지 이런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나누신 것 같습니다. 7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7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7조는 조언이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부장님도 일이 있으셔서 나가시는 터라 저밖에 안 나가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성 기사고요. 이 책임감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도 배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마음을 다 갖고 가시지만 침묵하시면서 묵묵하게 이겨내셨는데 그거는 더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가신 그 책임을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소통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소통이라는 게 서로 통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방금 이덕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공감대 형성이라는데 제일 중요한 소통할 때는 공감, 경청, 그다음에 공감과 경청을 통한 배려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저는 소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온 환경, 경험, 그다음에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0을 얘기해도 그것을 10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00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사고방식과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이 말한 거에 한 조금 55, 60%,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것들,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00을 얘기하면 그 100을 가능한 그 사람이 100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것이 소통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서는 소통은 한쪽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듣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내 의견만 맞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은 이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과 생각은 마음은 어떠십니까?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이해와 또 폭넓은 이렇게 적용 좀 감사드립니다. 8조 마지막으로 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8조는 저희 손복희 권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조의 손복희 권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팀은 모든 구성원들이 현직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전도사님 두 분과 또 몽골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랑 이렇게 같은 조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어떤 교수자 입장이다 보니까 12과 오늘 13과를 보면서 약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적용해 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먼저 12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우리 김
배민서 목사님께서 너무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내용이 동화구연처럼 쏙쏙 잘 들어왔는데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해 봤던 부분은 책임감 하면 너무나 평이하게 그냥 책임감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약간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 책임감 부분에서 갑자기 그 단계가 있잖아요. 이 4단계가 있는데 전력 질주역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 버리니까 답이 정해진 어떤 책임감, 예수님 말고 성경 인물 속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성경 인물이라든지 다른 예시들이 좀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따라가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행동면의 측면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어떤 통합적인 측면으로 책임감을 좀 다뤄줬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13주의 이제 소통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안경환 권사님께서 현장에 계셨었고 수석 교사로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팁들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고요. 그러면서 이 협동학습과 수업 모형 또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에게 전달을 잘 해주셨다. 다만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PPT 같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조금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뭐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전해주면 아이들이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읽기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그 단락이 없이 쭉 이렇게 이제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말씀을 자기 것을 소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다음 단계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락단락 말씀을 끊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아이들끼리 만들어 보게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께서 교수자께서 또 질문 되돌려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해주고 하면 훨씬 더 내용이 탄탄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묵상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까지 잘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또 생각하기 싫어하고 문해력도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각 교회와 아이들의 실정에 맞게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좋은 교재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오늘 좀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풍성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다 담아주시고 그런 걸 참고해서 이 수업들이 참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그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비디오라든지 기타 필요한 좋은 소재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갖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 강의 때부터는 그런 이렇게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실제로 한번 재미있게 해보는 그런 학습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소중한 의견들 많이 나눠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고, 네, 다음 주는 제 15단원 맞죠? 박재화 목사님? 리더 이상의 리더, 예수님의 리더십인데요. 이 15개 단원, 14개 단원 전체를 좀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후에 이제 전체, 오늘은 각 소그룹 나눔을 했는데 이제는 전체 방에서 한번 서로를 알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리드 투데이 프로그램을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지, 가르치면 좋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의견들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수료식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수료의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인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수료증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이메일로 이제 PDF 파일 만들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사로 수고해 주신 김민석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한 소망이 되신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볼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또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책임감과 소통에 대한 공부를 연구하고 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소중한 책임감과 소통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눌 때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가신 그 모든 길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그 책임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속까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이 상기하오니 이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어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더 모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역사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